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 4시 정각입니다. 오후 4시는 어김없이 이몽규 TV에서 여러분과 제가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시 후에 손혜원 의원의 동생 손현 선생 모시고요. 근데 이거 오늘 또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이게 지금 결렬되는 건가 아니면은 뭐가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는지요. 이게 트럼프가 잠시 후에 단독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이게 둘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단독 기자회견이고 오찬이 취소됐다고 그러죠. 그러면 뭔가 균열음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는데 완전한 비핵화는 이번에 힘듭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사기를 칠까 이거를 저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데 비핵화가 이번에 될 리가 없어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상암타임즈에서 비핵화되면 전 이민 간다 그랬는데 진짜 이번에 비핵화가 완전히 마무리되면 이민 갑니다. 왜냐하면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뭐 비핵화 될 것 같다고 포장하는 좌파들 많고. 근데 벌써 파열음이 나오나요? 일단 오찬이 취소됐고요, 둘이. 그 다음에 오늘 4시에 사실은 같이 공동 무슨 합의문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합의문이 오늘은 일단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기자회견 후 트럼프가 귀국 예정이다. 야, 강수를 두네요, 트럼프가. 야, 당초에는 트럼프가 그래도 김정은하고 뭔가 요쪽 조금씩 양보했는데 막 크게 양보한 거, 크게 얻어낸 것처럼 쇼를 벌일 걸로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혼자 귀국할 거다. 와, 강수를 두네요. 김정은이 너 지금 제대로 핵포기 얘기 안 하면 나 귀국해버린다 이런 수를 뒀네요. 결렬될 것 같다는 보도가 외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저는 이민 안 가도 되겠습니다. 그냥 이럴 줄 알고 큰 소리 친 거예요. 야, 결렬. 이렇게 되면 한치 앞을 못 내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도 이제 지연되고 있는데, 귀국한다 이런 마지막 카드도 내놨습니다. 얼음장이죠. 김정은이 지금 쫄고 있겠는데요. 자, 서명식 없이 회담장을 떠났다는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당초에 오후 4시경에 뭔가 서명식이 있을 거라고 했었는데 서명식 없이 회담장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 외신에서는 지금 앞다퉈서 회담 결렬이라는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악화되네요. 그걸 갖다가 청와대에서는 이번에 뭔가 뭐 비핵화 행보가 되는 줄 알고 그냥 그 난리를 생난리 치고 앉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까지 이 민주당 분들하고 저기 계시는 분들하고 좌파 언론들도 그렇고 우파 언론들도 그러더만요. 결국은 핵심은 비핵화잖아요. 북한의 핵을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인데 딴소리들만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뭐 기차를 몇 시간 타고 갔네, 뭐가 어쩌네, 그거 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기차 타고 가든 걸어가든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든 핵을 이번에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 하잖아요. 그럼 핵을 없애면 우리가 얼마나 도와주고 미국이 얼마나 도와주고 국제사회가 얼마나 그 다음 얘기고 그거는 개성공단 얘기고 금강산 열과 이런 건 그 다음 얘기고 핵을 포기할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하느냐 이게 열쇠인데 이게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다시 말해서 하노이에서
핵을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트럼프도 나 그럼 보따리 쌀래. 그거 안 하고서 얘기가 진전이 안 되는 거지. 예. 트럼프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요, 트럼프가 급했어요 지금. 지금 워싱턴에서 심각하거든요. 트럼프가 잘못하면 이거 잘못하면 탄핵될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이번에 어정쩡하게 합의 쇼하고 어정쩡하게 워싱턴으로 돌아갔다가는 재선은커녕 재임 중에 탄핵당할지도 모르니까 급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려도 했거든요. 마음이 급하면 어설프게 합의해주고 쇼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했었는데 그거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안 통하고 국제사회에 안 통하죠. 저 같은 놈한테 안 통하죠. 그러니까 비핵화에 어떤 뭐가 없으면 내가 차라리 판을 깨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 본 건가요?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은요. 야, 역시 트럼프가 협상의 달인이네요.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는 하고 지금 그 트럼프의 그 비스트라는 차 있잖아요. 차 문을 열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속속 외신에서 늘 뜨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여차하면 트럼프가 탄다는 얘기죠. 게다가 숙소 앞에서 차 문을 열어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디가드들이. 그런 거면 여차하면은 차 타고 공항으로 가겠다. 이런 사인이네요. 야, 이번에 그 작전이 트럼프가 괜찮네요. 이거 저 화면에 이제 나가면 김정은이도 저 화면을 볼 거 아니에요? 차 문 열어놓고 보디가드들 대기하고 있다. 야, 요 참판 깨고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 타고 날르겠다. 야, 트럼프 작전 좋습니다. 좋아요. 트럼프 잘하고 있다. 모처럼 좀 마음에 드는데. 근데 단독 기자회견도 지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애초에는 둘이 기자회견을 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벌써 그 기자회견도 깨졌다는 건 둘이 의견이 안 맞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독으로 하겠다. 여기서 무슨 폭탄 선언을 할까요? 김정은이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 안 되겠다. 우린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들어가겠다. 뭐 이런 폭탄 선언인가요? 아니면 김정은이 까불면 이제 저 국물도 없었는데 다른 옵션이 있어? 이런 식으로 협박할 수도 있죠. 다른 옵션이라는 건 뭡니까? 제재 압박 말고 다른 옵션은 공격이거든요. 어때? 그런 사인을 줄 수도 있죠. 거기까지는 사인을 안 주더라도 다른 옵션이 있다. 이런 얘기만 해도 김정은이 사신하고 떨듯이 떨겠죠. 어저께 밤까지 김정은이 큰 소리 쳤는데 오늘 낮에 갑자기 상황이 김정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담이 결렬됐다는 게 백악관에서 공식 확인했네요. 백악관에서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아직 지금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백악관에서 이번 합의는 결렬됐다 하고 백악관에서 사인이 왔네요. 그럼 이제 철수인가요? 트럼프가 일찍 단독 확대 오찬이 취소될 때부터 좀 냄새가 이상했거든요. 오늘 낮에 그 일을 하면서 하는 오찬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밥 먹으면서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뭔가 회담하는 형식이었는데 그게 취소될 때부터 이게 좀 수상했는데 공동 서명식도 취소되고 그리고 차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지금 트럼프 쇼가 나오고 백악관에서는 공식적으로 브리핑이 나왔는데 회담 결렬, 핵담판 결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민 안 가도 되겠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네요. 이렇게 돌아갈 걸. 김정은이가 핵 포기할 일이 핵 포기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만드는 건데 그 핵 포기할 것 같아요? 하는 쇼를 하는 건데 그 쇼에 왜 다 넘어가가지고 저기 저 뒤에 계시는 분들 왜 그걸
선을 넘어가지고 자기네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을 잘못 인식하게끔 홍보를 하고 제재 완화해야 됩니다. 뭐 종전선언 해줘야 됩니다. 이러고 국제사회에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국민들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김정은이 핵 안 없앴다니까요. 안 없앴잖아. 밥만 먹은 거야 괜히 어저께 저녁에 기차로 가면서 쇼한 거고. 자, 오늘 정원 환담까지는 분위기가 뭐 그냥 그런 대로 흘러갔었는데 오찬 취소부터 급격하게 트럼프가 강수를 두고 있네요. 난 이 회담 깨야겠다 이런 얘기죠. 기자회견하고 바로 트럼프는 워싱턴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게 백악관에서, 왜냐면 회담 결렬을 공식 확인했거든요. 백악관에서 확인했다는 거는 트럼프가 사인을 줬겠죠. 야야 팡 떼고 난 간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공식으로 기자들에게 확인을 한 거니까 판은 깨졌다 보는 게 옳겠습니다. 자, 이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하고요. 지금은 일단 합의문 서명 없이 회담장을 떠났다. 그리고 업무 오차는 취소됐고 공동 서명식도 취소됐다. 그리고 백악관에서는 회담 결렬을 공식 확인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건 그겁니다. 아마 제 예측에는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트럼프가 비스트에 타고 공항으로 가지 않을까? 아니면 잠시 쉬면서 호텔에 가서 쉬면서 김정은의 만세 들고 나오는 거를 약간 몇 시간이라도 기다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렬 선언하고 난 워싱턴 돌아갈 거야 선언해버리고 호텔에 딱 들어가서 딱 와인 한잔하면서 있는데 김정은이 급해가지고 에피에카 내가 하겠다. 그리고 핵사찰 응하겠다. 이런 사인을 잠깐 기다리는 쇼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건 쇼죠. 김정은이는 핵을 안 포기한다니까요. 안 포기한다니까요. 자, 요 속보는요, 여러분들이 이봉규 TV 보면서 제가 속보 나오는 거를, 외신들 나오는 거를 신속하게 전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봉규 TV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속하게 제가 소년 선생이랑 대화 나눈 가운데에도 속보 나오면 속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손혜원의 동생 아직도 할 말이 많이 남았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이쪽으로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소년 선생 모셨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아이고. 오늘 참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또 비리가 또 있죠. 그 비리 얘기는 좀 이따 이제 해주시고요. 손혜원의 비리. 근데 이렇게 지난번에도 조금은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궁금한 거를 제가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은 네. 왜 다른 형제들은 지금 폭로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막내 동생이시죠? 그 형제에서 남자 중에서는 막내. 남자 중에서 막내. 그래서 바로 위에 누나가 손혜원 씨인데 이렇게 폭로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들이 왔어요. 예.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왜 그런 가만히 있냐 이런 질문입니다. 네. 저는 손혜원이하고 10년 생각해 보니까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 정도 전부터 관계가 없었습니다. 네. 왕래도 없었고 네. 그때는 그러니까 혹간 저도 이제 댓글을 봤는데 사람들이 손혜원이가
다른 사람은 도와주고 나를 안 도와줘서 그런다라고 하는 그 가족 문제로 치부를 하시는데 네네. 저는 손혜원이가 직장 생활할 때부터 네. 거래가 없었고 왕래가 없었어요. 아, 예. 예. 그렇다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손혜원이가 지금과 같은 치부를 하기 전에 직장 생활할 때 돈이 없을 때부터 네. 왕래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음. 상관을 안 하고 돈을 번 다음이 아니고 형제들한테 손혜원이하고 저하고 아, 두 분이 예. 다른 형제들하고는 뭐 왕래가 왕래들이니까 있었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돈에 얽힌 문제가 아닙니다. 예. 저희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다 손혜원이의 농간에 이유야 뭐 돈 때문에 그렇고 네. 뭐 이게 이제 처벌될까봐 그렇고 네. 엄마가 내려가 있으니까 따라가고 하는 문제로 저희 집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손혜원이의 진면목만을 말해드리려고 손혜원이의 네. 정체를 밝히려고 나왔는데 네.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너무 많은 곳에 의혹과 비리가 있었고 네. 이렇게 된 마당에는 제가 뭐 죽을 각오까지 했었는데 못 밝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예. 정말 여러분들이 손혜원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 예. 지금 손혜원이가 또 내년에 총선에 나온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예. 정말 이런 사람은 이 정치판에 다시 발을 들어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과 아닌 사람과의 그 차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여호와의 증인 집안에 저같이 여호와의 증인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가까운 곳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뭐 모든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요. 정말 우스운 얘기인데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그 편견이 얼마나 심한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때 손혜원이가 고등학교 때였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오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는 낮이니까 안 계셨고 초저녁이니까 어머니, 형들, 뭐 할머니, 손혜원이 할 거 없이 저를 뭐 예전에는 뭐 많이 형들한테 맞았으니까 무작정 때리는 거예요. 전 이유도 없이 맞는 거예요. 왜요? 뭐 사고 치신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난 처음에 내용도 몰랐어요. 그러더니 빨리 솔직히 얘기하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손혜원이가 학교 갔다 와서 교복에 파카 만년필을 꽂고 있었는데 그 파카 만년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때리는 거예요.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의심을 하는 거예요. 동생이 가져간 걸로? 예. 아, 뭐 가져간 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뭐 저라고 딱 지목해서 때리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고 뭐 말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맞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고 왜 나만 의심하냐 그러니까 나온 대답이 다른 사람은 다 여호와 증인이다. 그럴 일을 할 리가 없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 만년필이는 도둑질 할 일 없는데 너는 아니니까. 아니니까. 예. 무지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진짜. 그래서 밖에서 우리 이제 마당이 넓었거든요. 영문도 있고 거기 이제 이 돌로 된 벤치에 앉아가지고 정말 서럽게 울었어요. 어떻게 해결된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결됐어요? 저희 둘째 형수가 손혜원이의 숙명 1년 선배입니다. 아, 둘째 형수가? 예. 셋째 형수가. 셋째 형수가. 예. 그런데. 손혜원이 1년 선배예요. 그분도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형이랑 여호와의 증인들이 결혼하니까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그 형수가 고3이었고 손혜원이가 고2인가 뭐 하여튼 1년 차이니까. 근데 셋째 형하고 사귀다 보고 집안 식구들하고 이제 그러고 뭐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집을 왕래가 많이 있었죠. 근데 손혜원이도 학교 갔다 와서 교복을 벗고 형수도 와서 집에서 우리 집 친한 집이니까 교복을 벗고 놀다가 교복 옷들을 바꿔 입고 간 거예요. 형수가. 헷갈려서 서로. 똑같은 교복이니까. 똑같은 교복이니까. 사이즈도 비슷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다 1시간 이상은 얻어 터지고 서럽게 울고 있는데 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아, 내가 교육 바꿨는데 그거 밖에 있더라. 억울하게 맞으셨네. 아니, 억울한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제가 아니라고 그래도 여와의 증이 아니기 때문에 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리고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한테. 그렇게 때려놨으면 야 미안하다 내가 오해를 했다. 그렇죠. 이제 잘못했다 이런 한마디도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정말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야, 지금 이해 내가 안 되네. 단편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정말 단편 수백 가지 중에서 단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들과 아닌 사람에 대한 그 차별이 어마어마했어요. 옛날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확 올라오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이 혼자 아니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가족 간에 좀 당하셨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쌓인 거죠. 근데 이번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손혜원이 안 보고 신경도 안 쓰고 손혜원이 얘기를 이름이나 이런 얘기를 올릴 일이 없었어요. 저희 집은 그냥 평범한 집이라고요. 근데 손혜원이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나갖고 저희는 집이 풍비박산났는데 제가 손혜원이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저에 대한 그러니까 손혜원이 제가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 게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죠. 그 사람들은 손혜원이의 비리가 안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보고 싶지 않은 거지. 모른 척하는 걸까? 모른 아니면 알면서 묵인하는 걸까? 정말 궁금해요. 네. 지금 댓글 다는 거 보면 저에 대한 확인도 안 하고 손혜원이가 그러는데 너는 사기꾼이라고 그러더라. 너는 도박꾼이라고 그러더라. 네. 이 얘기밖에 없어요. 글쎄 그런 댓글이 많아요. 예.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걸 하나라도 얘기를 해보라는 거죠. 제가 지금 오늘 아까 낮에 기자회견하면서 실명도 다 깠어요. 차명부동산 나온 거를. 그런 거를 한번 반박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아까 검찰한테 드리는 말씀 해갖고 제발 빨리 대질신문을 시켜달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게 급한 게 뭐냐면 지금 손혜원이가 엄청나게 숨기고 있어요. 차명으로 된 거 팔고 하다못해 창성장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거기서 한 명이 관리했어요. 방이 10개짜리 여관이니까 그 이 실장이라는 친구가 그 거기를 관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터지니까 그 이름만 빌려준 최옥기 선생이라고 하는 최옥희라고 하는 그 명의 빌려주고 딸 이름까지 빌려주고 지금 창성장의 사업자 명의까지 빌려준 그 여자가 갑자기 내려가서 사업자니까 자기가 원래부터 하고 있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게 이 실장이라는 사람이 돈 관리를 하다가 최옥희라는 사람이 내려가서 자기가 자기 통장으로 돈을 받다가 불과 지금부터 한 20일 전인가쯤에는 통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창성장이라고 하는 통장을. 이제 문제가 되니까 막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름대로 클리어하게 관리한다는 쇼를 하는 거군요. 진짜 이제. 그 명의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지금 막 그냥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하루빨리 대질신문을 하고 손혜원이를 호출해갖고 검찰에서 조사를 빨리 해야 됩니다. 다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근데 검찰은 참 왜 어떤 거는 또 빨리빨리 처리하시더니 왜 이런 거는 또 그 힘이 있어서 그럴까요? 김정숙 여사의 친구니까. 그건 모르겠고요. 제가 혹시 더 정확히 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는 보는데 그래도 너무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숨길 수 있는 시간을 뭐 설마 뭐 손혜원이하고 대통령이야 하겠습니까? 많은 검찰인데 뭐 지난번에 그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요? 그 동부지청의 그 검사님 그런 분이 맡았으면 정말 그냥 바로 되는 건데. 저 김정숙 여사는 어렸을 때는 이제 봤다고 그랬잖아요. 학교 집에 이제 정숙이 누나가 오는 거를 많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언제까지 본 겁니까? 기억은 잘 안 나죠. 그러니까 기억은 안 나고. 고등학교 시절. 그렇죠. 그러니까 누나가 고등학교 시절. 그렇죠. 고등학교 시절부터죠. 그 전에도 오셨는데 제가 너무 어렸으니까 중학교 때는 제가 뭐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뭐 천막이 갈 때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기억이 안 나고 고등학교 때 놀러 오셨던 기억
그리고 이제 누나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네. 뭐 지금 뭐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 이제 그런 분들하고 섞여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없지만 아무튼 제 생각에는 제일 이쁜 누나가 예, 그리고 아주 활달하니까 네. 금방 눈에 띄었었던 누나 이제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악 전공하셨잖아요, 김정숙 씨가. 저는 그 다음에는 몰랐어요. 그 다음에는 모르고. 네. 그 다음에 본 적이 없으시고. 아니 그 다음에도 오셨겠지만 뭐 경희대 가셔갖고 성악을 하셨다는 얘기는 네. 그 당시에는 못 들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김정숙 여사가 영부인이 됐다는 걸 뉴스로 보고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아, 이거 누나가 이게 이제 취소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면 이게 큰일 났구나 생각을 하셨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아니, 그 누나 친구가 저 대통령 영부인이 됐는데. 그렇죠. 네. 그렇긴 하지만 손혜원 주변에 대한 거를 의식적으로 생각을 안 하려고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좋다기보다는 네. 좀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분들이 나 싫다는 게 아니라 네. 손혜원이의 어떤 뭐 호가호위하는 이런 더 나대겠구나라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었죠. 아유 친구가 저 정숙이 누나가 대통령 영부인 됐으니까 손혜원이가 더 나대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셨구만요. 아 그렇죠. 그런 성격을 아니까. 예 그렇죠. 그럼 조카들은 지금 어떤 편입니까? 그러니까 손현 선생의 조카, 그러니까 다른 조카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누구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제가 말하는 게 사실입니다. 속으로 네. 다 싫어합니다. 손혜원이의 성격이나 네. 그 아집이나 고집이나 그 변덕이라든가 네. 이런 갑질도 아니고 그거는 더 넘어선 거죠. 네. 그 자기 마음대로 휘둘려고 하고 자기 수족같이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가깝다가도 다 멀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차명부동산을 쓴 게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식구들만이에요. 둘째하고 우리 애들만 썼어요. 네. 나머지 애들은 미국도 가 있고 뭐 여기도 가 있고 뭐 결혼한 애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다들 질려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섣불리 말씀 못 드리는 게 사실은 저한테 연락 온 조카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손혜원이 무서워서 못 나서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설득을 많이 하는 중인데 야 삼촌이 책임질게. 네. 삼촌이 뒷일 다 책임질 테니까 제발 네가 아는 것만이라도 얘기를 해라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아이들이 보기에는 손혜원이 무서우니까 아직 무섭죠. 걔들이 힘이 있으니까 국회의원에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손혜원이가 국회의원이고 뭐 대단할지 몰라도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혜원이. 지가 나한테 국회의원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제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손혜원이 안 본 게 10년이 넘었거든요. 얼굴 한 번 안 본지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손혜원이 아마 나랑 검찰에 대전신문하면 경계할 거려. 아니 서로 연락을 안 했죠. 동생 입장에서 한 번 그동안에 연락해.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그거죠. 그 앞에 가서 고개 좀 제 친구들도 그랬어요. 옛날에 고개를 좀 숙이고 니네 누나 국회의원 됐는데 야 아무리 그래도 막 속이고 누나한테 가서 그동안 뭐 잘못을 따지기 전에 네가 먼저 동생이니까 잘못했다고 그러면 네. 많이 도와주지 않겠냐.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금밖에 말씀하시면 나 그렇게 하고 영부인 되셨는데 친구분이 네. 찾아가서 누나도 그렇고 누나한테 네. 이제 잘못했다고 그러고 싹싹 빌고 뭐 앞에서 아양이나 떨고 또 그 우연을 가장한 어떤 그 동선을 손혜원을 알면 이제 동선을 아니까 네. 그 김정숙 여사로 네. 그리고 내가 가서 뭐 기억나시죠? 저 어렸을 때 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접니다. 그러고 하면 막말로 제가 돈만 벌고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뭔가 적은 이권이라도 하나 떨어지지 않겠어요. 물론 정숙이 누나가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도를 해봄직하고 손혜원이한테 다만 얼마라도 금전적인 이득을 받고 그럴 수 있죠. 예.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쪽에서 연락 오기 전에 내 연락 안 하겠다. 연락이 와도 안 받죠, 제가. 연락이 안 온 것 같습니까? 왔었어요? 근데 피하셨어요?
손혜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은 안 왔었어요. 본인한테는. 본인한테는 안 오고. 예, 근데 저한테 전화가 그런 게 왔었어요. 손혜원이가 시켰다고는 장담을 못해요. 네. 근데 예전에 이제 초창기 이게 했을 때 막 하루에 100통씩 200통씩 전화가 올 때 네. 별의별 전화가 다 왔었는데 그 중에 제가 그 번호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못 찾았는데 네. 막 섞여가지고 나한테 대뜸 전화 와갖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만하고 그냥 외국 나가는 게 어때요? 아, 외국 나가라는. 입 다물고 그냥 외국 나가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온 놈도 있었어요. 그게 뭐 손혜원이 쪽에서 했는지 뭐 그냥 누가 장난으로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뭐 장난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저는 싫다니까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어릴 때부터 그런 일이며 예. 손혜원이가 직장 다닐 때부터 손혜원이하고 안 봤다고요. 손혜원이가 돈을 번 다음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예. 혹시 좌파분들 이거 보실 거예요. 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밥 같은 얘기니까. 또 뭐 기자회견 하신 거 말고 또 뭐 알고 계신 거나 뭐 지금 이제 또 얘기했다가 예, 손혜원이가 저를 고소한대요, 지금. 예. 가족하고. 예. 그래서 하라고. 손혜원이가 제발 고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만날 수 있잖아요. 검찰 앞에서든지 재판에서든지. 나는 지금 이게 재판으로 특검을 가든 안 가든 기소는 분명히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과연 기소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기소는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러면 정말 판사님들은 또 다르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모든 비리하고 증거가 다 나올 거고 손혜원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마 알고 싶어요. 근데 지금 나온 사실들을 절대 변명을 못하는 것들이 많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손혜원이가 네. 정말 아니죠. 이건 뭐 손혜원이가 변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변명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지금까지는 손혜원 씨가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데 손혜원의 그 결말은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예. 어떤 예상을 하시나요? 제가 면회를 좀 갔으면 좋겠어요, 손혜원이. 서울구치소로. 깜빵 갈 걸로 예.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밝혀지면 결론이 그렇게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확실히 아직 밝혀진 거는 보세요. 어떻게 여러 가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차명부동산만 하더라도 내가 차명이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네. 지금 나와 있는 것도 24건에 제가 오늘 밝힌 것만 해도 10건 정도가 돼요. 네. 그러면 손혜원이는 분명히 차명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뭐 아니라는 그 증거를 대야지 그럼. 그렇죠. 자금 출처를 대고. 예.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해충돌은 걸리는 거죠. 네. 근데 차명보다는 이해충돌이 죄가 싸니까 그쪽으로 몰아갈 거란 말입니다. 네.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거기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그냥 하나씩 사라 그래 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통장을 다 까야 됩니다. 법원에 가면. 제가 주장하면 그 사람들이 돈이 출처를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그걸 다 샀을까요? 그리고 손혜원이의 돈이 손혜원이나 손혜원이와 관계되고 그 재단에서 나가는 돈이 과연 안 들어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손혜원이는 지금 3억 9천에 대한 얘기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벽은 많이 있지만 정말 밝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손혜원이는 상상도 못하는 곳에서 제가 제보를 받고 예. 정말 고생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물러날 사람이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럼 손혜원 선생님 지금 저 판단하시기에 지금까지 조사하신 걸로 많이 저 공도 들이셨는데 손혜원의 차명 말하자면 부동산은 몇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차명으로? 지금 얼핏 생각해갖고 지금 조사하는 거 45개가 남았는데 48개 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서 반만 나오더라도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50개는 넘죠. 근데 50개 넘는 것 중에서 대부분 차명이지만 손혜원이가 얘기한 대로 이해충돌에 걸리는 손혜원이 돈이 안 들어갔지만 그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샀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손혜원이하고 친한 동창분 한 분은요. 손혜원이가 이거를 사라고 얘기를 했대요. 돈이 많은 분인데. 근데 그분은 알아보니까 손혜원이가 너무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문제가 생길 줄 알고 안 샀어요. 그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예, 예. 두 분이나 있어요. 예. 이거 나중에 이거 큰일 날 것 같다. 괜히 내가 이거 샀다가 그렇죠, 그렇죠.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요.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건 문제가 있다. 왜 이렇게 손해원이 많이 사? 그렇습니다. 야, 이거 나중에 이거 저 게이트가 될 거겠네. 그럼 나도 덤탱이 쓰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 사죠. 아시네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는 진짜로 이게 뭐 돈이 뭐 한 몇 배 남으니까 되겠다라고 해서 산 분들 몇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분은 자기 출처 조사하고 뭐 다 하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 아닙니다. 손해원이하고 다 돈이 얽혀 있고 통장을 까면 손해원이하고 다 연루가 돼 있습니다.